청고마비의 계절, 가을이 왔습니다. 가을하면 또 독서의 계절이라는 수식어를 빼놓을 수 없죠. 오늘은 독서의 계절, 가을에 어울리는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김준현이라고 하고요. 시, 동시, 평론으로 데뷔해서 대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작가입니다. 네, 시인이시면서 또 동시 작가기도 하시고 또 아동문학 평론가이기도 하세요. 네, 네, 시인님, 작가님, 선생님, 평론가님 이 호칭이 다양하게 있는데요. 네. 또 어떤 호칭으로 불러드리는 게 좋을까요? 일반적으로 작가님이라는 게 그나마 가장 편한 호칭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럼 작가님은 어릴 때부터 시인을 꿈꾸신 건가요? 정확히 시인은 아니고 소설가를 꿈꿨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네, 그런데 이제 대학에 가니까 소설을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은 조금 이제 부족하기도 했고, 그때 저희 학교로 막 부임하신 분이 시랑 평론을 하시는 분이셨는데, 그분이랑 같이 합평도 하고 한 3년 정도 같이 공부하다가 시인으로 데뷔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 2013년에 시인으로 등단하시고 네. 2015년에 동시 작가로 다시 등단하셨어요. 네. 네, 동시 작가로 다시 등단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2014년도에, 그러니까 13년도에 등단을 하고 14년도에 제가 안심도서관에 문학작가 파견사업이라는 걸 나가게 됐어요. 네. 근데 어른들은 이제 시를 가르치고 뭐 창작을 같이 공부하면 되는데,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동시는 모르니까 동시를 제가 이제 접하게 되었어요. 그때 동시를 좀 공부하다 보니까 이 정도면은 나도 같이 쓸 수 있겠다 싶기도 했고, 또 이제 동시는 따로 또 데뷔를 할 수 있는 창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준비를 해서 데뷔를 했습니다. 네. 그 최근에 발표하신 작품을 제가 제목을 두 가지를 제가 봤는데요. 네. 자막과 입을 맞추는 영혼, 그리고 천국의 밑줄을 긋는 기분. 네, 이 두 작품은 제목만 봐도 시에 대한 궁금증을 유발하는데요. 집필하실 때 특별히 중점을 두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지금 말씀하신 작품들이 제목 자체가 약간 네. 일상적으로 쓰이는 말은 아니잖아요. 네. 네, 이를테면 자막과 입을 맞추는 영혼이라고 하는 것도 어쨌든 제가 일상의 언어를 비틀어서 쓰는 거긴 한데, 제가 이제 영화나 뭐 미드 이런 걸 보는 걸 좋아해서 이제 뭐 이를테면 방금 말씀하신 제목 같은 경우에는 미드를 보다가 자막과 그 사람의 입소리 말이 싱크로가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그걸 보면서 이 자막은 어떻게 보면은 저 사람의 말과는 조금 어긋나는 지점 같은 것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우리가 딱 말을 할 때 내면에 있는 목소리가 그대로 바로바로 밖으로 나가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자막과 그 입을 맞추어서 영혼을 동일하게 만드는 작업 같은 것이 시쓰기 같은 게 아닐까. 그러니까 진짜 내 내면의 목소리랑 현실에서 제가 말하고 있는 목소리 사이의 어떤 언밸런스함을 이제 동일하게 맞추는 작업이 쓰는 작업이라는 생각을 하고 쓰고 있어요. 정말 시인의 감성이란 굉장한 것 같습니다. 단순히 TV 드라마를 보면서도 그런 이제 생각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이 저는 굉장히 감동적인데요. 또 동시 작품 중에서 3살 내가 얼마나 온 힘을 다하는지, 또 딸의 첫 그림을 기억하기, 이런 제목의 동시가 있던데 네. 제목만 봐서는 이제 굉장히 아이와 함께하는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아이를 키우시면서 육아의 과정에서 그런 영감을 받으시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근데 이렇게 얼굴을 뵙고 있으면 너무 동안이시라 섣불리 또 아이가 있는지 단정짓기도 제가 어렵고 결혼은 하셨는지. 네, 그게 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작품들은 그 두 번째 동시집이 나오고 난 이후에 발표된 작품들이긴 한데요. 네. 두 번째 동시집을 낼 때 이제 아이가 제가 이걸 계약할 때 아이가 태어났어요. 네, 그래서 그러시구나. 결혼은 당연히 했고, 네. 딸아이가 있고, 이 동시집이 보면 그 맨 앞에 사랑하는 테리니에게라고 이제 그 이름이 네. 있어요. 그래서 딸에게 주는 동시집이기도 했고요. 실제로 지금이 딱 이제 아이가 3살이어서
그 육아의 경험에서 영감을 많이 받고 있긴 합니다. 아, 역시 그러시군요. 작가님의 뮤즈는 예, 따님이신 것이었군요. 그죠? 네. 네, 첫 동시집을 쓸 때까지만 해도 네. 딱히 뭐 뮤즈의 개념 같은 건 없었고 그냥 제가 이제 어린이 화자로서 아, 그러니까 제가 아직 철이 덜 들어서 이제 어린이처럼 말하고 생각하고 어린이들이 느낄 법한 감정을 그대로 느끼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동시를 썼었는데 이제 아이가 태어나니까 조금 더 객관화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가 하는 행동들을 보면서 조금 더 그 어린이 현실과 직접적으로 맞닿는 어떤 접점이 생긴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그런 접점이 없이 좀 언어에 그 무게 중심을 두고 있었다면 이제 언어와 현실이 좀 더 만나는 지점이 두 번째 동시집부터 좀 강해진 것 같습니다. 네. 살아있는 생생한 감성이시군요. 네. 그러면 2022년부터 2023년까지 2년 동안 용학도서관 상주 작가로 함께하고 계신데요. 네. 주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일단 용학도서관 상주 작가는 이제 지난주 그러니까 추석 연휴 직전이 이제 끝이었고요. 네. 네, 그때까지 했던 활동들을 중에서 동시 창작을 하니까 아무래도 그 어른들을 대상으로 하는 창작 강의를 했었고 문학상담소라고 해서 금요일마다 이제 여기 오시는 도서관 이용객들께 신청을 받아서 1시간씩 문학과 관련된 상담들을 했었어요. 아, 네, 이를테면 뭐 내가 지금 이런 시를 쓰고 있는데 이 시가 될 수 있는지 봐달라라고 해서 이만큼 가져오시는 분도 계시고 또 아니면은 뭐 그냥 내가 책을 내고 싶은데 어떤 경로로 책을 내야 하는가 같은 질문도 있었고 칼럼 활동을 하고 있는데 칼럼에서 좀 교정을 좀 봐달라 뭐 이런 분도 계시고 해서 다양한 분들이 오셔서 그런 상담 같은 걸 했었습니다. 문학에 열정을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이제 용학도서관에서 선생님, 작가님 뵙지 못하는데 앞으로 함께 하고픈 분들이 계시면 어떻게 어디로 찾아뵈면 될까요? 제가 지금은 특별하게 이제 몸담고 있는 곳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네, 한겨레 수업이라는 걸 강의를 따로 하고 있긴 한데 네. 만약 창작 강의를 통해서 저와 이제 만날 일이 있다면 아마 한겨레 교육문화센터에서 하는 줌 수업 정도로 이제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줌 수업. 네, 현장에서 이제 제가 대구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특별히 대구 경산에서 제가 어디에 창작 강의를 나간다거나 하는 것은 네. 딱히 없기 때문에 네, 코로나 이후로는 좀 더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곧 다가올 10월 21일에 동시 페스타가 열립니다. 네. 동시 페스타를 준비하는 과정에 참여를 하셨나요? 네, 안 그래도 도서관 직원분께서 네. 동시 아이들이 외울 수 있는 그룹별 암송시를 좀 선택해 달라고 해서 네네. 학년별로 암송시를 이제 제가 선별해 드렸고요. 그리고 그날 심사위원으로도 참여를 해서 이제 상을 주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번에 선정해주신 그룹별 암송시 그 중에서 그 신민규님의 넘어선 안 될 선. 이 네. 시가 굉장히 재밌다고 들었거든요. 네네. 네, 어떤 내용인가요? 내용의 재미라기보다 네. 더 정확히는 이게 랩동시라고 하는 개념인데요. 랩 동시요? 네네. 네. 이 분이 직접 랩을 만들어서 네. 그 이제 랩의 리듬 위에서 동시를 랩처럼 이렇게 푸는 랩처럼이 아니라 랩이에요. 그냥 말 그대로 랩을 해서 이제 들을 수 있는 건데 유튜브에 들어가면 이 신민규 씨의 랩 동시가 3개에서 4개 정도가 아마 올라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정말 인기가 많다고 알고 있고요. 저랑 네네. 이제 같이 첫 책을 낸 작가인데 저도 보면서 되게 부러운 재능이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랩 동시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네. 작품이 있군요. 그럼 여러 작품이 있으면 이 랩 동시를 가지고 경연 대회를 해봐도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굉장히 재밌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네, 저도 그렇게 하면 아이들의 참여도가 훨씬 높아질 거예요. 왜냐하면 아주 어린 아이들이 그냥 읽는 것보다 그것도 랩도 좀 어렵지 않은 랩이거든요. 충분히 외워서 할 수 있는 랩인데 네. 저도 이제 그냥 외우라고 하면 못 외울 정도의 장문의 길이도 랩으로 하면 훨씬 쉽게 외울 수 있잖아요. 리듬이 있으니까. 그렇죠. 네. 참여도가 높아지고 그걸 통해서 이제 동시라고 하는 장르로 입문할 수 있는
좋은 창구가 되지 않을까 생각도 됩니다. 아, 네. 무대에서 MR 틀어놓고 랩을 하는 친구가 있었으면 네. 그런 하는 바람도 살짝 해보겠습니다. 네. 동시 작가로서 바라보는 그 동시 페스타에 대한 시선이나 관점이 그 작가님은 저희 일반인들과는 다르지 않을까 싶은데요. 동시 페스타 어떠신지? 네. 네, 일단 저도 일반인이고요. 네. 동시 페스타는 진짜 희귀한 축제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보통은 북토크를 한다거나 아, 네. 낭독회를 하면 네. 작가가 중심이 되어서 네. 그 작가의 책 한 권을 중심으로 모이는 강의가 많고, 보통은 초등학교 현장에 직접 작가가 출동을 해서 아이들이랑 같이 교감을 하는 그런 네. 곳이 많아요. 근데 동시 페스타는 이제 마을에서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네네. 보면 마을과 도서관과 다양한 주체들이 모여서 이제 어린이들이 주인공이 될 수 있게끔 무대를 만들어주는 곳인데, 제가 아는 한에서는 이런 축제가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특히 지역에서는 하기가 쉽지 않은 건데 굉장히 좋은 의의의 네. 축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아이들이 동시를 이렇게 접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좋은 그런 행사인 것 같아요. 네, 네. 우리 아이들이 동시나 시를 이렇게 자주 접하거나 보아야 하는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동화나 뭐 이야기나 네.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어른이 직접 전달해주지 않아도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볼 수 있을 만큼 환경이 조성되어 있고, 이제 가독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가독성의 차원에서 동시나 시보다는 동화나 이야기가 훨씬 더 가독성이 높아서 아이들이 쉽게 읽는데, 동시나 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처음에 바로 읽히지는 않아요. 네. 이게 좀 기호나 취향을 타는 부분이 있고, 말들이 가지고 있는 그 균열과 그 건너뛰기 같은 것들이 있어요. 네. 사실 이 건너뛰고 있는 이 행간 같은 것들을 읽어내는 게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능력을 구비할 수 있다면, 이를테면 저희가 살면서 뭐 분위기를 읽는다거나 사람들의 시선을 읽는다거나 하는 것들은 사실 눈에 바로 띄는 건 아니에요. 아니지만 이제 천천히 알게 되는 것들이죠. 느낌과 분위기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들인데, 동시나 시는 그런 것에 좀 더 가까워요. 그러니까 동화나 이야기는 설명해주는 말하기라면, 동시나 시는 분위기나 느낌을 이렇게 아이가 감각적으로 느끼는 지점이거든요. 이제 그게 언어화된 게 동시 혹은 시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를 아이들이 좀 읽는 활동을 하다 보면 세계를 읽는 게 아니라 감각한다라는 개념에서 굉장히 이제 문해력도 그렇고 세계를 바라보는 시선도 훨씬 더 다양해질 수 있고, 정의되어 있지 않은 세계, 아직 설명되어 있지 않은 세계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설명할 수 있는 언어를 갖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감동적인 말씀 주셨어요. 행간을 읽는다는 거, 네, 세계를 감각적으로 느낀다는 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 아이를 시인으로 또는 작가로 키우고 싶은 부모님들이나 시인이나 작가를 꿈꾸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조언을 한 말씀 주신다면, 네. 네. 일단 아이를 시인으로 키우고 싶은 부모님이 많이 계실지는 모르겠어요. 네, 그렇기는 한데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그냥 저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어릴 때 책이 굉장히 흔한 이제 풍토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물론 도서관이 뭐 근처에 있는 건 아니었지만 집안에 책이 많아서 특별히 뭐 읽어라 시키지 않아도 하고 놀 수 있는 장난감이 책인 거였던 거죠. 사실 만약에 요즘처럼 스마트폰이나 뭐 노트북이나 이런 것들이 근처에 있으면 그런 것들을 저도 가지고 놀았을 것 같은데, 일단 근처에 책이 많이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책을 뽑아서 읽게 되고, 책을 많이 읽을 수 있는 환경이 이제 쓰는 환경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읽기의 어떤 임계점 같은 것들이 이만큼 차 있으면 이게 자연스럽게 쓰기의 어떤 동력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뭐 부모님들도 그렇고 어린이들도 그렇고 청소년들도 그렇고 내가 만약에 쓰고 싶은 장르가 있다면 그 장르에 있는 책들을 좀 많이 읽어보는 과정이 일단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읽는 것이다. 네. 네. 그러면
그 작가님이 지금까지 발표한 많은 작품들 중에서 특히 애착이 가는 시나 동시를 한 편 선택해서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아, 네. 그 토마토 기준이라고 하는 네. 가장 최근의 동시집에 있는 도라고 하는 작품이 있어요. 도라는 제목이 네. 도입니까? 네. 제목이 도입니다. 네. 어떻게 제목이 도라는 이 도가 네. 정확히 그 리코더에 있는 그러니까 도레미파솔라시도 할 때 네. 도인데 리코더에 있는 그 도음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군요. 네. 이 시를 쓸 때가 저는 살면서 그렇게 많이 힘들어 본 적은 없는데 이 시를 쓸 때는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코로나19가 한창 이제 네. 퍼졌을 때 이제 저희 아이가 갓 태어났고 뭐 생계라거나 이런저런 제가 살면서 그다지 신경 쓰지 않았던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쓸 때쯤에 이 시를 자연스럽게 쓰게 되었는데 네, 그래서 이 도가 사실은 리코더에서 보면 가장 낮은 음이고 모든 손가락을 다 막아야만 나오는 음이잖아요. 네. 네, 근데 그 도가 보조사 도로 쓰일 때는 뭐 힘들어도 슬퍼라는 말 뒤에 도가 붙으면 슬퍼도 이런 식으로 해서 가장 힘든 감정을 반전시키는 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를 쓸 때는 제가 이직하면서 쓴 건 아닌데 쓰고 난 다음에 보니까 아, 내가 좀 힘들어서 내가 스스로 쓴 동시를 통해서 좀 위로를 받고 싶었구나라고 하는 그러니까 내가 어린이 독자를 위해서 썼다라는 의식 없이 썼던 동시여서 조금 더 애착이 가는 동시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굉장히 감동적인데요. 그러면 이 도라는 동시를 한번 낭송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 네. 네. 보고 낭독을 네. 하겠습니다. 네. 도. 너에게 하고 싶었던 말이 리코더로 들어가 소리가 되었어. 두더지 땅굴 속에서 어둠이 빛을 찾아 나가듯 열 손가락으로 이응 같은 구멍들 하나하나 막을수록 도, 시, 라, 솔, 파, 미, 레, 도. 키가 줄어들어도 빛이 들어오는 모든 구멍이 막혀 있어도 끝에는 언제나 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슬퍼도 괜찮아 그래도 막다른 곳에서도 힘을 내는 도가 있어 아직도 라고 하는 작품. 네.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데요. 직접 낭송해 주시니까 정말 더욱더 좋은 것 같습니다. 혹시 독자들과 함께하는 낭송회를 열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보통 이제 서울에서는 그런 낭독회가 꽤 많이 책방 단위에서 많이 열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게 낭독회라는 게 사실은 여는 주체가 작가일 것 같지만 사실 어느 자리에서 불러줘야만 네, 제가 직접 어디 갑자기 장소를 섭외해서 저기서 낭독회 해요라고 하는 그런 구조는 사실 많지 않은 것 같고 아직 이 지역에서는 네. 그래서 그런 기회가 있다면 감사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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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그런 기회가 있기를 바라봅니다. 네. 특히 이 네. 지역에서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기회들이. 네. 많이. 대구 지역에서. 네. 왜냐하면 서울에서 이제 제가 서울까지 가야 되더라고요. 항상 서울이나 뭐 경기도나 이런 곳에서는 이런 자리가 많이 있어서 가는데 네. 정작 여기에 있는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면 제가 살고 있는 곳이기도 하니까요. 네. 네, 그러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네. 들어요. 소망해 봅니다. 네. 네. 앞으로 작가님 어떤 활동 계획하고 계신가요? 계획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의 작업들인 것 같긴 한데요. 네. 계속 이제 시를 쓰고 동시를 쓰고 지금 제가 어린이 친구들을 만나는 초등학교 특강도 하고 있고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창작 강의도 이제 줌으로 하고 있고 영재교육원에서 대구 창의융합 영재교육원에서 문예창작 강의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강의들을 계속해서 지속해 나가는 게 앞으로의 활동일 것 같고 약간의 중장기적인 활동 계획이라면 지금 한 출판사랑 같이 그림책이 계약되어 있어서 제가 그림을 그리는 건 아니지만 그림책 글을 보내서 이제 계약이 되어서 그림 작가님과 함께 그 그림책을 내는 게 아마 앞으로 가장 가까운 활동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림책 네. 좋은데요. 네, 기대됩니다. 네, 오늘 집원마을 초대석은 시인으로 동시 작가로 또 문학평론가로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준현 작가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앞으로도 이어질 작가님의 왕성한 활동에 뜨거운 지지를 보내며 다음에 보여주실 작품도 고대하고 있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흔쾌히 출연해주신 김준현 작가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는 다음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